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작가이면서도 또 글을 가르쳐주는 네. 그 티칭의 역할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찾아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회가 누군가로부터 오신 건가요? 처음에는 기회가 왔는데 네. 제가 책이 출간이 되기 전에 사실 선생님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죠. 네, 글쓰기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게 됐고 책이 이제 출간된 이후에는 그래도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은 도서관이랑 학교랑 이런 곳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글쓰기를 지도하면서 얻는 유익은 어떤 건가요? 일단 저를 되게 반성하게 되고요. 네, 역시 빠지지 않고. 자기 아, 정말요? 정말 같은 작가들을 볼 때는 사실 별로 반성이 안 되거든요. 같은 분야에서 같이 일하는 내 작가 동료는 이 친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는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아, 넌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그 글에 다 자기의 삶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저는 맨날 붕어빵 틀로 붕어빵만 찍어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완전 다른 뭐 국화빵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저는 좀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반성도 하고 깨닫는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신선한 자극을 거기서 계속 얻을 수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땐 그 작가님이 말했던 그 제목을 뽑아내는 그 어떤 정서라든가 이런 게 너무 되게 충격적이고 신선하고 너무 새로운데 작가님이 이미 그 어떤 틀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 틀이 있는 있죠. 것 같아요. 그죠. 자신만의 색깔이 있으니까 또. 맞아요. 근데 또 새로운 학생들의 글을 보면 또 자극이 되면서 그럼 그게 또 나한테 어떤 글의 영감도 주나요? 그렇죠. 근데 글의 영감을 넘어서 그냥 삶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게 뭔가 캐치하는 능력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지나칠 거를 다 내 걸로 갖고 올 수 있는, 그죠? 그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침에 이야기했던 그 마인드셋, 네, 그거와 되게 많이 연관되신 것 같아요. 네. 마인드셋 책을 아마 내셔도 될 것 같은 느낌? 나를 자기 비약이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나만 자꾸 비약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끝이 없는 건데 마인드셋이란 결론적으로 내가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니 나는 이 방법으로 해보겠다는 어떤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좀 모두를 바꾼 거잖아요. 사람이 그게 제일 안 쉬운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기를 바꾸는 게 쉽지 않죠. 네, 알지만 바꾸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걸 꼭 나쁘다 좋다라는 걸 떠나서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 하면서 좀 적용을 하셔가지고 이게 좀 약간 승화시킨 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 책에 나오는 문구인데 약간 저의 삶의 모토 같은 문구인데 접한 것은 접하지 못한 것을 항상 이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보고 겪은 그런 게 내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를 오늘 했고 어떤 생각을 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이게 영향을 계속 미치는 거죠. 그 다음 날에도. 그거에서 반추하는 이상은 계속 내가 뭔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일반인들은 그냥 지나치거든요, 작가님. 우리 되게 계속 그렇게 안 하면 계속 정말 똑같이 생활을 하거든요. 정말 맞아요. 징그러울 정도로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맞아.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작가님 제가 여기 다 이거 위젤라 플랫폼 안에서 글을 쓰신다고 이렇게 한 발 걸쳐놓고 지금 안 쓰고 계신 두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발 동기부여 걸쳐놨어요? 한 발 아니에요? 네. 동기부여 해가지고 원 포인트 레슨 이렇게 하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거 팁 있을까요? 그럼 어떤 것 때문에 못 쓰는지를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생각하기가 귀찮고 그래서 노트북에 앉기가 싫고 구제불능. 다음 이런 통과하셨어 지금 벌써 지금 막공이 막 흔들리시는 것 같아.
저 순간 눈곱이 흔들리셔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작가님 반성하고 계시죠 지금? 아니, 저는 이제 동생으로서 무대뽀님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데 이게 맞아요. 책을 읽고 꼭 삼켜요 이렇게. 어. 조금만 꺼내면 되는데 이게 꺼내는 통로가 지금 안 뚫린 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이 아유, 들더라고요. 목구멍이 좁아요. 못 올라와. 목구멍이 좁은 게 아니지 항문이 없는 거 아니야? 아 그거였군요. 이분들이 지금 산으로 가는지. 근데 글쓰기에도 사실 근력이 필요해요. 마라톤을 뛴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그걸 완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매일 정해진 습관이 필요하시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10분은 쓰리라. 일단 10분부터 시작하는 그런 근력이 필요해요. 저 영어를 한 배울 가지는 때도 해요. 한 달에 15분은 쓰리라. 한 달에 15분. 오. 그럼 이제 나중에 2달에 30분? 네, 그렇게 되는 똑같은데 거죠. 사실. 네. 한 달에 꼭 15분은 쓰리라. 그건 지키고 있어요. 네. 아 좋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글쓰기보다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글 쓰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먼저 하는 시간을 1분이라도 먼저 갖는 게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여기서 막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이제 책을 읽고 어떤 한 주제를 딱 캡처를 해서 그걸 써야 되겠다 생각하면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머리에. 근데 그걸 딱 앉아서 생각 다 정리해서 글을 쓰고 지우고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생각으로 자꾸 끝나요. 오. 이 생각했는 거를 글로 다 표현이 안 되잖아요. 네. 문맥이 안 맞거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지우고 다시 하고 다시 하는 게 진짜 싫어서 안 지우지 하고 말라는 있죠.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우지 않고 쭉 써놓은 글을 일주일 뒤에 봤을 때 고칠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거의 안 그러면서 지우죠. 늘거든요. 안 지워서 오타 하나도 그냥 하고 나 이렇게 그냥 합니다. 그거 알죠. 네, 알죠. 그러면 여기 잠깐 포즈 해놓을게요. 포즈. 포즈. 자 여기로 갈게요. 갑자기 수술 때 누워야 되는 건데 원치 않았는데 아니, 갑자기 저- 수술 때에 지금 저기 수술 다시 또 들어가실 분 또 계세요. 아니,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아니 일단 병원 앞에 오셨잖아요. 네 원장님 뭘 물어보셨지 아까? 왜 네, 왜 안 쓰고 있는지. 그러게요. 오늘 제가 말씀 좀 들으면서 저는 아마 그 개인적 특성이 좀 있잖아요. 저는 정보성 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읽는 것도 그렇고 내가 쓰는 것도 그렇고 어떤 뭐 특히 수필 같은 거 절대 읽지 않고 그리고 본인 뭐 자기계발서 절대 읽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혼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의 거 굳이 읽지 않지만 저는 좀 정보성이 강한 글을 좋아하는 성향이다 보니 네. 그러니까 제가 쓰는 글도 정보성을 좋아하다 보니 정보성 글은 되게 힘들잖아요. 이게 뭔가 그쵸. 지식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조사할 게 많죠. 애를 하나 낳는데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쓰면 엄청 조사하고 공부해서 쓰는데 힘이 드니까 좀 잘 안 써지게 되고 그 외의 글들도 제가 써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 외의 글들은 좀 편하게 써지긴 해요. 근데 제가 별로 그 글에 대한 제가 가치를 별로 안 두는 것 같아요. 안 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글들은 하루에 몇 개 쓸 수 있는데 제가 별로 얘네들이 그냥 내 새끼 같지 내 않구나. 내 새끼지만 뭐 그렇게 별로 예쁘지 않은 내가 말하면 그 마음이 안 가는 이건 제 성향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사고형이다 보니까 이런 정보성이 왜 이렇게 좋을까? 근데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이거는 좀 너무 신기하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보면서 이 바깥에 있는 이야기와 내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잘 접목시켜서 내 내면의 소리로 끌어내는 게 되게 잘 되시고 되게 부러운데 저로 돌려보자면 별로 그게 이제 뭐 와닿지 않고 네, 여기도 잠깐 멈춰놓을까요? 일단 멈춰 놓으시는 걸로. 그래도 뭐라고 근데 예나 씨랑 좀 비슷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맞아요. 작가들도 작가들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가지고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그거를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지식을 이렇게 쌓는 거 있잖아요.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람이 캐릭터로서 내 캐릭터의 능력치를 향상시키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멀리서 보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반성하고 이런 것은 내가 그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캐릭터도 향상을 시켜야 되지만 플레이어의 능력도 계속 향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에세이를 쓰는 일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 소프트웨어 말고 하드웨어를 트레이닝하는 느낌으로 내가 글을 쓴. 둘 다 그러니까 캐릭터도 키우고 그 캐릭터를 하는 플레이어의 능력도 키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캐릭터라는 거는 캐릭터의 능력치를 키우는 거는 거기에 뭔가를 접속시켜서 뭘 덧붙이는 느낌인데 플레이어의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거는 얘가 약간 능력이 전지적으로 느낌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능력이 바뀌면 이거를 아무리 쌓아봤자 잘 안 되던 게 이거 능력이 확 바뀌면 얘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맞아요. 지금, 그런 느낌 저도 네네. 있는데 그거를 하려니 하나 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 쓰고 한 2달 쉬었다가 하나 쓰고 한 달 쉬었다가 이렇게 가는 근데 것 그래도 같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 먼저 시작해보는 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뭐 책을 좀 읽지만 그중에 제가 꽂히고 재밌어하는 글은 사실 빨리 좀 써져요. 그쵸. 근데 별 관심 없는데 어거지로 읽었던 것은 도대체 어디를 써야 될지를 어디를 손을 대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그냥 생각만 계속하고 그러니까 제가 있죠. 지금 지난달에 쓰던 그 에덴네용 제가 뇌과학을 좋아해서 뉴로사이언스를 좀 좋아해서 그러니까 뇌과학 심리학 관련된 걸 좀 쓰고 싶은데 이걸 요만큼 쓰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 조사를 다 하고 책을 다 하고 내가 소화해야 되고 이건 내 입장에서 과학적인 써야 되고 거니까. 하니까 하나 쓰기가 힘드니까 자꾸 이제 노트북 뚜껑도 안 여는 거예요. 이제. 맞아요. 그래, 팩트 지금- 체크도 해야 되니까. 맞아. 그게 제가 제일 지금 그것도 제가 이제 지구력이고 그것도 나한테 관문이고 그 근력을 길러야 되는데 아유 정말 어렵네요. 그러네요. 그래도 약간 그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 플레이어와 그 캐릭터 그 느낌 말씀 예, 비유가 지금 너무 와닿네요. 무슨 말인지는 확 이해가 뭘 드려야 될까 복비를 철학가 맞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좀- 글쓰기를 네. 아예 주변에서 계속 권유를 받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아직은 생각하시는 아니다라고, 저분은 네. 네. 근데 오전에 저희가 하나의 그 방송 컨텐츠를 했어요. 그때 동화책을 읽고 그걸로 토론하는 이야기를 찍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질문을 하셨거든요. 요거의 스토리를 조금 바꿔서 상상해서 다른 질문을 해봐라. 상상이 안 된다고 네. 순간 저는 너무 정말, 괴로워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 비슷하게 다 사고형들이시죠. 그래서 시키면 다 한다는 거예요. 시켜주면 하는데 상상해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킬까? 내일 밤까지 12명 전인자 조금 전 생각에 논술하고 조금 다니면 아, 등록해야 되나요? 오늘 처방 받고 아니, 근데 저 아니면- 글을 한번 써봤는데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 주인공의 슬픈 마음을 공감하고 싶었어. 근데 글은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지 내가 생각하는 거를 바로 쓸 수 있을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글을 썼을 때 평소에 너하고 진짜 다르다. 네. 예. 내가 어떻길래 내 글을 보고 다르다는 말을 하지? 그게 자기 모습일 수도 있는데 아, 그런가요?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썼는데 자꾸 제가 아니래요. 그런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목소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자신만의 목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소에 나랑 글 속에 나는 같지가 않아요. 같지가 않은 게 정상이고, 그러니까 글 속에 나만의 목소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이거 약간 그 느낌이 든다. 왜 가수가 말하는 거랑 노래 목소리 되게 다른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같은 느낌인데요. 글에서의 그 어떤 목소리랑 필체로 느껴지는 그 사람의 목소리랑 말로 하는 그거랑 다를 수 있다는 말이 확 와닿네요. 꼭 제가 맞아요. 거짓말하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자꾸 다르다고 하니까 네,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알고 있는데 글을 쓰는 거 보면 똑같은 사람도 있고 전혀 다른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 맞아요. 저도 그 책을 읽으시고 그 저의 우울에 너무 공감이 되셨던 분이 제가 나왔던 영상들을 찾아보고 이제 세바시 영상까지 보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밝은 분이 그런 글을 썼다는 것은 좀 배신감. 그럴 수 있지. 자기가 상상했던 그렇게도 작가의 모습이 받아들일 수 있거든. 있겠다. 네. 그리고 그분은 우울증
이미 걸렸었던 그런 있었던 분이어서 그 특히나 여러 가지 파트 중에 우울에 특히 꽂히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님은 분명히 이렇게 우울하고 이러신 분일 거야 하고 봤는데 안 우울한 거예요. 너무 배신감 느꼈어. 아 나랑 같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네네네. 그렇게 또 메일이 와요. 블로그에 쓰셨대요. 블로그에 책 서평을 올려주셨어요. 서평을 네. 또 굳이 또 서평을 써가지고 또 그걸 갖다가. 네네. 그리고 힘든 것 같은데 힘들다고 책에 제가 2번밖에 안 적었나 봐요. 그래서 그 책을 또 다 뒤지셔가지고 약간 편집증이신데. 그럴 수 있죠. 그분 그게 막 너무 간절하게 공감하고 싶었으니까. 맞아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자기 힘듦을 공감하고 싶어서. 네, 이 사람도 이럴 거야. 나랑 같은 편을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같은 편이 아니네. 이런 맞아요. 세상에 힘든 사람 너무 많으면 세상이 힘들어. 왜 그래? 나만 힘들면 되지. 남들은 다 괜찮으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닌가? 근데 공감으로 위로가 되거든요. 그치. 나 힘들고 너 힘들고 나만 힘든 건 외롭지만 너도 힘들지 같이 죽자 뭐 이런 거 그래서 약간 그래서 동병상련을 좋아하는 게 그 때문이 아닐까. 나 다 뭐 괜찮아요. 오늘 또 어려운 게 막 나왔어. 근데 이런 유머가 있어요, 사실. 이 어떻게 보면 더덕이래. 미더덕님의 그 생활 속에 그 유머는 약간 요런 거친 듯한 요런 유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색깔이고 요게 또 딴 사람한테 확 이렇게 뭔가 확 퍼지게 하는 저 요런. 엄청 유머인데 깊은 곳에 슬픔이 있어가지고 글을 쓰면 나올까봐 제가 못 쓰거든요. 유머와 슬픔이 나올까봐. 유머와 슬픔의 공정 공간. 엽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애기 돌다 보니까 글로 나타내시잖아요. 전 몸으로 나타내는 걸로 한번. 근데 몸을 어떻게 행위예술? 글로 펴시려고? 행위에서 아니 강수진 같은 사람은 몸으로 몸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저는 내 내면을 글로가 맞는 분이 있고 그림이 맞는 분이 있고 몸으로 맞는 분이 있고. 그것도 맞아. 뭐 그럴 것 같아서. 각자 표현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죠. 전 말로 할게요. 제가 말로 할게요. 가서는 돌아가 제자리로. 이런 작가님 죄송해요. 제가 괜히 원포인트 레슨. 저는 꼭 말로 하고 싶습니다. 네. 전 지금 딱 그 아까 그 문장이 와닿아서 새겨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그래도 어쨌든 저는 뭐 글을 안 쓰지만 그래도 뭐 못 쓰든 잘 쓰든 그게 나인 거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쓰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궁금한 맞아요. 게 있는데 그 아기들은 혹시 책 읽기나 글을 쓰는 지도를 혹시 해주시는지. 아니요, 아직 한글도 모르고. 아니 그래서 초등학교에 지금 강의 나가시는 걸로. 아니 아이들 아니 본인은 자녀들. 귀댁 자녀들. 네. 아직 한글도 모르고 그 책을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책을 사실 한 번도 사준 적이 없고 그냥 그 재활용 하는 데 가가지고 다 얻어오는 게 아니죠. 주워오는 거죠. 네, 주워와가지고 굉장히 어울린다. 그럼 좀 아니, 자유롭게 책을 글 볼 수 쓰시는 분은 책을 있으니까.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제 있는데 책은 많이 아니군요. 사요. 제 책은. 본인 거 많이 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아이들은 자기가 원한 게 아닌데 엄마들이 벽을 둘러서 책을 사주잖아요. 맞아요. 이건 감옥이잖아. 네. 그건 지금 이렇게 하시는 왜요? 게 양사방 책이자 책을 좋아하죠. 그래요? 그것도 아이 성향마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책을 맞아요. 사달라고 하는 아이에게는 사줘야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엄마 욕심으로 요즘은 이제 맞아요. 벽을 근데 둘러치니까. 요즘은 조금 무엇을 사면 좋을까요? 그걸 맘카페에도 물어보고 전집을 막 사고 하려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엄마 욕심일 수도 있을 그쵸. 것 같아요. 그런 거. 보통 왜 있잖아요. 그 5, 6세는 어떤 책, 7, 그게 다 8세는 어떤 책 다 있더라고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되게 신기한 게 의사집이 무의천이고요. 그림했던 사람은 학원을 안 보내고 집에 그냥 아무거나 깔아놓고 하라고 하고 책 글 쓰시는 분들도 약간 본인 책을 읽으시지 애들한테 집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다들. 맞아요. 저도 아동 상담하지만 내 애랑 놀아주지 않아. 아동 상담하는데 맨날 애 방목해요. 네. 혼자 노는 거야. 혼자 놀면서 필요하다 그럼 놀아줘요. 좋은 엄마긴 한데 굳이 가서 놀이를 알려주면서 놀진 않거든요. 그게 약간 다 비슷하지 않을까? 자기 분야를 하는 사람들은. 의사점 모의천. 그러시구나. 그래서 네네.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책은 별로 관심이 많이 있진 않은데 질문은 되게 많이 던지는 편이에요. 아이에게 제가. 그러면 아이도 막
나는 이거는 별로라고 생각해. 이렇게 자기 의견을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그냥 전 그게 중요하다고 5, 생각해서. 6세 난 이거는 별로라고 생각해 이런 말을 한다고요? 정말 그런 말투로 예. 난 이거는 천재인데. 다른 게 좋다고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좋다.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벌써 훈련이 되는 대화가 거예요.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작가님은 그러면 지금 그래도 살면서 뭔가를 계속 리프레시를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주변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 계세요? 아니면 좀 대화를 하면서 뭔가 리프레시 되고 새로운 걸 얻어내고 아니면 남편분 아니면 가까운 누군가와 아니면 저는 그냥 저랑 지금 직종이 다른 사람들을 좀 의도적으로 많이 만나려고 해요. 예를 들어 제가 고시 공부할 때 공부했었던 분들 중에 고시 공부도 하셨어요? 아니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했을 때 경찰이 되신 분도 있지만 아직도 거기서 공부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한 10년 정도 됐죠. 근데 그분들도 제가 이제 연락을 해서 만나요. 왜냐하면 나랑 완전 상황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꼭 뭔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하고 웬만하면 지금 나랑 다른 상황, 뭐 지금 제가 장사를 안 하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네. 진짜 스스로 열어서 계속 자극을 받으시려고 모범적으로 이걸 열어두시는구나. 그러시네요. 그럼 작가님, 이제 저희들 이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작가님이 지금 글을 쓰시면서 앞으로 뭔가 지향점, 비전 같은 거를 혹시 세우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시나브로 흘러가는 거가 더 좋으신지 어떤 쪽인지 조금 궁금해요. 저는 잘 앞으로의 그 먼 미래까지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냥 하루하루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는데 먼 미래까지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사실 글쓰기 선생님이 될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계속 이걸로 할지 아니면 책을 조금 더 열심히 집필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네.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저도 이제 아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그 학부모들 만나다 보면 나름 한때 잘 나갔다가 네. 아기 낳고 어영부영 본인은 어영부영이라 하지만 사실 우리는 치열하게 아기를 키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 6, 7년 둘째까지 키우고 나면 6, 7년 되는 요 시점에 엄마들이 보통 이제 애가 둘째가 유치원 가고 나면 이제 공허하고 멘붕이 오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용기란 용기는 다 없어지고 네. 하다못해 알바 하나도 찾기도 힘들고 네. 그렇게 공허하게 막 이 30 중반과 40 그 사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분들의 입장을 너무 잘 이해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죠. 그분들에게 뭔가 이 방송을 혹시 듣는다면 근데 저는 작은 거라도 시도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실패도 뭣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작은 것부터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애들 어린이집에 3살 때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5살, 6살이 됐어요. 그 사이에 말도 익히고 걷고 밥도 스스로 숟가락질하고 다 배웠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그 시간 동안 차곡차곡씩 조금씩 하다 보면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또 다른 방향으로 잘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고 하나씩 뭔가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너무 이게 될까 안 될까 생각하지 말고. 저 주위에 이런 분도 있었어요. 브런치 작가 도전해보세요. 이러니까 브런치 작가 도전하는 건 좋은데 작가가 되고 나서 글이 안 써지면 어떡하죠? 미리 걱정을 다 고민 하니까. 많으시죠. 네, 맞아요. 근데 아무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작가가 돼서 글이 안 써지든 써지든. 안 쓰시면 안 쓰면 되지.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아니 평소 캐릭터가 이러셔가지고 지금 너무 웃긴 거예요. 무대보시라. 닉네임도 문에 보고. 전 진짜 책도 읽다가 읽기 싫으면 안 읽으면 되지. 네. 전 좀 그렇게 하는 편이라서. 맞아요. 뭐 하기 싫으면 뭐 어거지로. 아니 뭐 돈이 꽂히면 해야 되긴 하겠지만 설마 누가 나한테 돈 꽂아줄 일은 없기 때문에 관계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마
너무 앞선 걱정, 불안이 어쩌면 그것도 핑계일 수도. 그것 때문에 근데 대부분 다 시도를 못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네. 그 작은 용기를 어디서 낼까를 제가 예전에 용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 작은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양말을 신는 것. 맞네. 작다, 굉장히 작다. 그 정도는. 그치. 네. 그거 하면 일단 누워서 일어나는 것. 그치. 네. 그것만 하면. 뭐든지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일을 시작해 보는 거가 중요하다는 맞아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진리는 참 간단한데.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른 글들이 너무 괜찮은 글이 많으니까 내 글이 너무 허접하니까 쓰기 싫은 거죠. 그것도 클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딴 걸 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무대권 딴 걸 절대 보지 않고 본인 쓴 것도 안 봐요. 내가 쓴 것도 안 봐요. 편집 제가 해드리거든요. 제가 계속 제 동생이 블로그 글을 써라 언니야. 근데 딴 것도 좀 봐.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하고 절대 안 봐. 절대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가 구도도 안 맞고 글도 안 맞고 다 안 맞기 때문에 그럼 시도를 못 해. 그래서 막 써. 일단은 쓰는 것부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그렇지만 또 계속 막 쓰고 있어요. 퇴고를 안 하시죠, 경험을 제가. 하는 네. 경험 안 하시는구나. 네. 저는 이제 이런 모든 작가님들에 대해서 저의 또 약간의 뭐랄까 선입견, 환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책을 쓰시고 잘 쓰는 작가님들은 일필휘지로 쓰나 보다. 그래서 그랬겠거니라고 해서 내 글이 한번 특별한 사람. 네, 그리고 이렇게 쓰고 나면 다 쓰레기 같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구나 했는데 정말 프루스트를 보니까 걸레가 되도록 고쳤었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보고 다 그런 거구나. 거쳐 많이 쓴 만큼 좋은 작가가 되시는 거구나.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짜 퇴고할 때 그런 각고의 노력을 하시나요? 네, 퇴고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프린트기 있죠. 안에 잉크를 몇 번을 바꿔요. 1년에. 네. 정말 많이 바꾸고, 계속 저는 사실 그 쓴 글을 프린트해서 보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야지 틀린 글자나 뭐 그런 게 잘 보이는데, 네. 저는 그 기초를 굉장히 믿는 사람이라서 점 하나도 다시 찍고 무조건 프린트해서 보거든요. 그걸 계속 되게 반복하니까 꼼꼼하시다. 이 프린트기가 이제 엄청 과부하가. 잉크가 계속 그렇게 그 정도는 하고 진짜 이제 더 이상은 토가 나와서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만. 그까지 하시는군요. 도전의 횟수가 일단 기본 수십 번, 수백 토 번. 나올 때까지. 네네. 근데 그거는 퇴고할 때고 퇴고할 때가 아니라 글을 쓸 때에는 저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 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머릿속에 올라오는 만큼 속도대로. 네, 한참 글을 쓸 때 코로나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무조건 내가 커피숍에 가면 오늘은 글을 한 꼭지를 완성을 하고 온다라고 정하고 1시간이면 그 도입부를 쓰고 결말을 쓰고 중간을 계속 채워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위에부터 올라가고 아무튼 빨리 이 글을 완성을 해서 업로드를 시키고 난 뒤에 또 고쳐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 좀 발걸음이 느려지지 않게 하는 게 좀 중요하고 이게 어느 정도 쌓였을 때 퇴고는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양을 어느 정도 채우고. 네네. 네. 오늘 되게 두서없이 제가 막 질문도 드리고 저희 같이 막 이상한 얘기도 이렇게 많이 했지만 되게 얻은 팁이 되게 많았어요. 그죠? 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마디씩 빠르게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전 작가님 보고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 감정한테 굉장히 진실을 사는 것 같았어요. 네, 저 막 힘들고 이러면 그냥 제 감정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네. 그걸 알아차리고 끝까지 생각해낸다는 게 저도 또 좀 반성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짧게 뵙고 얘기 나누었지만 뭔가 되게 저 계룡산에 계시다가 이렇게 고요하게 졸졸졸 내려오는 맑은 시냇물 같은 느낌? 되게 맑으신 느낌? 그래서 저런 느낌은 또 굉장히 신선하다. 이런 거 글로 쓰면 되게 좋은데. 이런 또 표현. 내가 이런 거 쓰는 것도 안 좋아. 맑은 시냇물 안 좋아해. 맑은 신임은 절절 이런 거. 시냇물 조사하잖아 또. 계룡산 어디 이런 거. 너무 네.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작가님, 양윤미 작가님이신데 저희 인터뷰 사실은 하고 저희 밥 먹으러 나갔다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안 가시고 오신 이유가 김필영 작가님 뵙고 싶다 그래가지고. 근데 저 아까 시 쓰시는 시인이시면서 작가님이신데, 저희 인터뷰하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또 오셔서 되게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어떠셨는지. 네. 저는 오늘 그냥 인사드리고 울산에 사시는 브런치 작가님들을 뵐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한번 얼굴도 보고 이렇게 좀 어떻게 인터뷰하시는지 응원도 드리고 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마이크까지 주셔가지고 혹시 내가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잘 좀 참여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었고 자기 혐오 말씀하셔가지고 결국은 글쓰기에 있는 힘이 결국 자기 치유의 힘이었구나 그걸 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무대부님, 굵고 짧은 한마디 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그냥 느낌에 과거에 어떠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인생에서 신념이 있으신 분 같아요. 글도 신념적으로 이렇게 쓰신다는 느낌 들고 앞으로도 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실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분인 것 같은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게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단아한 똘끼? 어로 하나 나왔네요.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속에 분명히 뭐가 있으신데 그게 범상치 않아요. 분명히 똘끼 비슷한 건데. 작은 거인. 네. 근데 되게 단아하셔. 그래서 이게 되게 이질적인데 너무 매력적인 그런 작가님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다음 책 제목으로 쓰고 싶은. 네, 쓰십시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